파리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철도에는 수많은 여행객이 프랑스 국내의 다양한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의 승무원은 승객이 승차할 때 필요한 철도 패스와 신분증을 한 사람 확인하며 객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정된 VIP 전용 객실에서 한 아시아계 여행객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물은 철도 직원을 향해 격렬한 분노를 표하며 가지고 있던 서류를 직원의 얼굴에 던지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특별한 객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엣입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주요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연결 철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철도 운행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 상급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한 공황장애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파리 공항으로의 접근을 담당하는 이 철도 노선은 운행에 따르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힘든 노동 조건 때문에 많은 철도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의 어려움은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이들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특히 아시아에서 온 여행객들이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하여 여름 관광 시즌에는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모여듭니다. 이 피크 시즌에 우리 철도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바쁘게 일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무임승차를 막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공항 연결 철도는 아직 완전히 디지털화되지 않아 특히 많은 여행객이 한꺼번에 도착할 때는 무임승차자를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아계 사람들이며 이상하게도 모두가 입을 모아 자신이 한국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파리행 공항 열차 서비스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택시 예약 우선권과 열차 내에서의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여행객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전 세계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이 제공된 식사를 깨끗하게 먹고 주변을 잘 정돈하며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분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방문객 중에는 제공된 시설이나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열차 통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식사 후 쓰레기를 객실 내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화적 차이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저희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차 통로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저희는 청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몽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팀에는 특정 날, 특히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이 도착할 때 특별 객실의 감시 임무가 할당되는 일종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신입 사원인 저희들이 이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아 하루하루 업무는 스트레스가 쌓일 뿐입니다. 중국 여행객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식사 후에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는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하는 여행객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며 이는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온 문화나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객실 근무가 있는 날은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는 화장을 꼼꼼히 하고 높은 힐을 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중하게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설명해도
일부 중국 여행객들은 제 조언을 무시하고 쓰레기를 얼굴에 던지는 등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습니다. 게다가 왠지 모르게 공항에서 대규모로 열차에 무임승차하려는 중국 여행객 그룹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험은 머나먼 동양의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에 의해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따뜻한 예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희가 정성껏 제공하는 특별 객실 서비스를 소개하면 그들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깊은 감사의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각각 다른 날에 방문한 한국 여행객들이었음에도 그 예의 바름과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문화적 깊이와 뛰어난 교육 수준에 진심으로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한국 여행객들의 세심한 배려와 탁월한 매너였습니다. 처음으로 특별 객실에서 한국인 손님을 맞이했을 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통과 대걸레를 준비해서 객실로 돌아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객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특별한 날, 한국에서 온 대규모 관광단체가 프랑스 땅을 방문했습니다. 특별 객실은 이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로 거의 꽉 찼고 그들의 존재는 마치 조용한 온기를 차내에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사용한 좌석의 테이블 주변이 한 조각의 쓰레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한 한국인에게 용기를 내어 그들의 정리정돈 비결을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먹고 남은 쓰레기를 여행용 봉투에 모으고 심지어 그것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정성껏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깊은 감동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말 그대로 정리된 투명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정리 상태는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폐기하기만 하면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이 마음 따뜻해지는 배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평소에는 VIP 고객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특제 드립, 커피를 특별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이 보여준 뛰어난 매너와 깊은 마음 씀씀이는 그 후에도 저희를 계속해서 감동시켰습니다. 특제 드립 커피를 건넸을 때 그들은 저희의 장시간 근무와 그에 따른 피로를 걱정하며 직접 가지고 온 통증 완화용 파스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친절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몇몇 중년 방문객들은 열차에서 제공된 식사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한국의 맛을 저희에게도 나누고 싶다며 가방에서 엄선한 한국 과자를 꺼내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와 친절함에는 말을 넘어선 감사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열차에서의 근무는 매일 예기치 않은 사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만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날은 그 모든 것이 날아갈 듯한 천국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그 멋진 국민성은 처음에는 저만의 비밀 같은 것이었지만 점차 그 멋진 에피소드들이 열차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이 도착하는 날에 특별 객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나타날 정도로 저희 사이에서 특별한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희에게 단순한 일상의 일부 그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마음, 따뜻한 교류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화제가 되어
이윽고 여행객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온 방문객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방문객 중에는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강하게 호소하고 때로는 큰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수기에도 변함없이 공항에서 오는 환승객들의 티켓과 신분증 확인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여행객들을 신속하게 특별 객실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지저분해 보이는 아시아 방문객이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특별 객실로의 안내를 요구하며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한국 여행객과의 많은 접촉 경험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저는 그가 제출한 신분증에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이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며 그 방문객의 정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자칭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그 중국인은 어떤 기묘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모든 아시아인은 근원을 따지면 중국 출신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자신이 한국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욱 소동을 키워 특별 객실로의 이동을 요구하며 열차 바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다른 남성 직원의 협조를 얻어 그를 일반 좌석으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을 목격한 다른 중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저를 향해 무언가 말하는 듯한 중국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두 이웃 국가의 국민성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자국의 정체성을 위조하여 타국의 특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자신의 국적에 자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분을 사칭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는지 그 심리가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간의 입원 치료 후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했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저였지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승무원으로 보낸 나날들 속에서 제가 가장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한국인 여행객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이 추억이 갑작스러운 한국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친절함과 높은 매너를 이유로 선택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프랑스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고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 경험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것은 공항의 입국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매우 신속하게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공항 내 화장실의 선진성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내판이 없었다면 그 세련된 디자인만으로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항 화장실 이용에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게다가 시설의 질과 청결도는 프랑스의 고급 화장실을 능가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공공시설의 청결함과 편리함이 한국인의 깨끗한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착 직후 저는 사전 계획 없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티켓 구매부터 승차까지가 순조로웠고 플랫폼에는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며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진적인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은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어 쾌적한 승차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높은 공중도덕에도 감탄했습니다. 그 후 도시 탐색을 계속하며 서울의 대중교통망의 넓이와 접근의 용이성에 놀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은 없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외국인 여행객에게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프랑스의 TGV와 비교를 의식하며 KTX를 체험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그 거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공공시설 등 한국의 기차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의 발전 수준이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름을 실감합니다. 역은 마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같았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에 감탄하면서 저는 KTX의 특실이 어떤 곳일지 궁금해져 과감하게 고가의 특실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특실로 향할 때 짐 보관소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보안 대책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안심하고 놓아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의 상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실 내부는 프랑스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쾌적함을 자랑했고 전원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좌석, 난방, 독서용 조명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설 덕분에 장시간의 이동에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었고 마치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이용자를 생각해서 설계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용한 KTX의 전용 앱을 통해 열차가 현재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속철도를 자랑하는 나라 대와의 선진 기술의 한 예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표검사 풍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열차 직원이 표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원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 격차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열차 내부는 무임승차자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서 제 코 고는 소리마저 신경 쓰일 정도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TGV는 출발 시의 진동이나 소음에 익숙해지기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KTX는 그 점에서도 TG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KTX의 경이로운 정숙함에 익숙해질 무렵 갑자기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져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기관 화장실과 비교하여 한국 KTX 내의 화장실은 매우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 중에도 청소 직원의 모습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공동으로 약속한 것처럼 다음 사람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지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한국의 공유의식과 발전된 시민 정신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프랑스의 대중교통기관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시도했다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공공시설 사용법에는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선 국민성이 있다고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도화된 인프라 시스템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성은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통해 현지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접하며 한국의 매력에 진심으로 끌렸습니다. 이 경험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랑스의 공항 연결철도를 이용하는 한국 분들께 더욱 질 높은 특별 객실의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에 보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 소중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살려 방문하시는 한국 분들께 최고의 환대를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